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1994년 군복무 중 갑자기 부모님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탈영을 한 일병이 있었는데요. 현역병은 탈영하는 순간 공소시효가 매년 연장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데 그렇게 도망자로 16년 6개월을 살던 군인이 2010년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37이라는 나이에 다시 군생활을 했다는데요. 도피생활 중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윗몸 일으키기를 5회 정도만 하던 그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 결국 특급전사까지 따내는 위험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타의 모범이 되었던 군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쾌변 전도사 훈련병입니다. 2011년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정보를 드리고자 썼다며 글이 시작되는데 때는 1999년 군대 훈련소 들어가고 먹는 건 무지막지하게 먹는데 일주일여가 지나도 뒤로 나오는 건 없는 상황이 모두에게 벌어지고 있던 어느 날 교관이 와서는 너네 응가 못하지 처음에 적응 안 되고 그런 거니까 걱정 말어 라는 이야기를 하자 해리포터 닮은 훈련병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며 저는 첫날부터 쾌변합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관인 전원 뭐야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니 훈련병은 민간요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라고 했다는데요. 교관이 나와서 설명해봐 라고 하니 그 훈련병이 앞으로 나와서는 약 2분간 동의보감 어쩌고 육체의 장기는 어쩌고 설명하다가 교관이 닥치고 방법만 설명해 라고 하니 화장실에 앉으면 양옆에 벽이 있고 주먹 쥔 후 두 번째 손가락을 양옆 벽으로 밀면 쾌변을 할 수 있고 벽이 없어도 앞을 밀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살살하면 소용없고 너무 세게 하면 아프니 손가락이 약간 뒤로 젖혀질 정도라고 설명했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 손가락과 연결된 뭔가가 장을 자극해서 쾌변한다는 논리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모든 훈련병이 어이가 없어 빵 터졌다고 합니다. 교관은 이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점호를 끝냈는데 정말로 글쓴이가 다음날 아침 그 자세로 4분 정도 있었더니 일주일치가 다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일 보는 중간에 물을 한 번 더 내렸고 살면서 그렇게 많은 양을 배출한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훈련병들도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후로는 손가락 요법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소문은 결국 훈련소 전체에 퍼져나가 결국 해리포터는 모든 훈련병이 있는 연병장에서 앞에 나와 다시 설명을 하였고 그 효과를 본 군인들이 많아 그 공로를 인정받아 칭찬받고 집에 전화하고 담배 피고 딸기우유와 건빵도 먹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전역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그 요법을 쓴다고 하는데요. 와이프도 효과 보고 친구 와이프도 효과 보고 친구 딸도 효과 보는 등의 약 60%의 성공률을 자랑한다네요. 정말 중요한 거 몇십 초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4분가량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당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쾌변의 기쁨을 느끼고는 댓글을 남겼고 지금도 커뮤니티에 종종 퍼져나가며 손가락 요법으로 효과 본 분들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훈련소에 입대한 의사들 썰입니다. 의사이자 수필가로 유명한 남궁인이 본인의 블로그에 썼던 글인데요. 본인이 있던 논산 훈련소에는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공중보건의가 될 전문의들만 모아놓은 중대들이 있었는데 남궁인도 여기서 훈련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인 각종과 전문의들은 의료계에선 그 기세와 위용이 대단하여 이 인력을 고스란히 사회에 데리고 나가면 종합병원을 몇 개씩 새로 차릴 수 있을 정도였다는데요. 불치병도 고쳐낼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람들도 훈련소에 들어오면 깎아머리에 30줄이 훌쩍 넘은 오합지졸 훈련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령과 허약한 체력으로 말미암아 각종 질병의 경연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입소 며칠 만에 콜록거리는 기침소리와 거친 가래 내뱉는 소리로 복도가 쩌렁쩌렁 울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몰래 숨겨온 형형색색의 항생제를 포함한 약들을 자가 복용했지만 점점 더 환자는 늘어났다고만 하는데요.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는 인턴만 마치고 군대에 오게 된 군의관이었고 자기보다 4년이나 수련을 더 받은 전문의 몇백 명을 진료했다고 하는데 이는 마치 애플스토어에 알바생이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 수십 명이 사러 와서 한 가지씩 기능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꼴
인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문의 진료를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잘하여 수많은 의사들이 아무런 불평 불만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남궁인 역시 훈련소 막바지에 크게 알아누웠고 야간에 이 기묘한 진료실을 방문했는데 대기실에 들어가자마자 고령의 시커먼 까까머리들이 주저앉아 서로 묻고 답하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궁인에게도 차트를 주며 늘 하던 것처럼 서로 진료 보시고 차트 적어오시면 됩니다 라고 의무병이 이야기했다는데요. 훈련병들은 간단한 진료 도구도 사용할 수 있었고 거의 모든 처방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남궁인은 응급의학과여서 더욱 바빴는데 분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기관지염을 진단하고 성형외과 전문의의 목감기와 본인의 진단도 직접 차트에 썼으며 그 차트를 가져가면 군의관은 본인의 차트에 베껴놓고 크고 화려한 사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가끔 그가 방관자 이상의 행위를 할 때도 있었는데 한 환자가 손에 난 피부병에 대해 묻자 여기 피부과 선생님 안 계십니까? 라고 외쳤고 복통으로 배를 움켜잡고 뒤에 서 있던 환자가 나와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였고 군의관이 들으셨죠? 라고 한마디 하면 다시 복통 피부과 의사는 뒤로 가서 줄을 섰다고 하네요. 요약하자면 딱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오종혁입니다. 오종혁은 클릭비의 메인 보컬 출신으로 팀 해체 후에도 뮤지컬을 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었는데요. 그는 2011년 해병대를 지원하여 입대했는데 은평구 수색동에서 태어나 수색초를 나와서 그런지 원래는 해병대 수색대를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 활동으로 인한 출석 일수 부족으로 수색대는 합격이 어렵다며 다른 병과로 지원해보라고 모병관이 권유를 했지만 오종혁은 수색대만을 고집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모병관은 일단 군악대로 들어오면 나중에 수색대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 말을 믿고 오종혁은 군악대를 지원해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해병대 사령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해병대 사령관이 일단 수색교육을 수료하면 수색대로 전입시켜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수색교육까지 했지만 갑자기 사령관이 바뀌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오종혁은 새로운 해병대 사령관에게 탄원서를 써서 결국 특수수색 중대로 갔다고 합니다. 수색대에서도 특등 사수에 뽑히는 등 타의 모범이 되었고 한미연합 동계 훈련을 받기 위해 전역까지 한 달을 미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전역 후 라디오 스타에 출연하여 그 썰을 풀었었는데 오종혁의 원래 전역일보다 10일 후에 해당 훈련이 시작되었기에 부대에선 원래 없던 훈련을 열흘 동안 했다는 썰을 풀어 말년고장 최강자라는 욕을 듣기도 합니다. 다음은 황중의 상사입니다. 군필분들은 정훈교육대 황중혜라는 이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1980년 일병이던 그는 김범규 이병과 함께 서울 한강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무장공비 3명이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도하를 했다고 합니다. 100m 앞에서 그들을 발견한 황중의 일병이 김범규 이병에게 무장공비를 발견했다고 알렸고 김범규가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30m 옆에 초소로 뛰어가서 알리라는 지시를 했다는데요. 그렇게 김범규가 옆 초소에 뛰어가서 알리는 동안 공비들은 초소 30m까지 가까워졌고 황중에는 M16을 조종관 단발로 놓고 조준 사격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양안 시력 2.0의 특등사수인데다가 영천시의 시골 출신이라 달빛 없는 야간에도 익숙하여 순식간에 2명의 공작원을 원샷 원킬 시켰고 세 번째 공작원은 풀숲으로 뛰어가며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총격전을 벌이던 중 5분 대기조가 도착하였고 김범규 이병과 옆 초소에 집중 사격으로 마지막 공작원도 사살되어 이렇게 발자국만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총과 실탄, 잠수복 등 장비 47종 465점을 노획하였다고도 하는데요. 군생활 1년도 하지 않은 일병이 고도의 전문훈련을 받은 무장공비를 사살한 사건은 대서특필되었고 황중혜와 김범규는 충무무공 훈장은 물론 참모총장 표창과 국가유공자 표창을 받았으며 합산 12개월 휴가를 수여 후 헬기로 고향으로 복귀하여 카퍼레이드까지 진행했다고 하며 1,700만 원의 포상금도 즉시 수령했다고 합니다. 김범규 이병은 의무복무가 끝나자 전역하였고 황중혜 일병은 부사관을 지원하여 2012년 32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상사 제대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딴 황중의 소초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황중의 동상까지 만들어 기념하고 있다고 하네요. 올해 3월 국방TV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호랑이
보니 눈빛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케냐에 파견 중이던 영국 SAS 요원이 휴가를 나와서 쇼핑하던 중 테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즉각 그는 차에 있는 장비를 착용한 후 테러범을 사살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영웅이 되었다고 하는데, 케냐에서 청바지 입은 특수부대원이라는 별명으로 칭송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게 진정한 군인 정신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도 군인들은 이곳저곳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요. 몸 건강히 잘 전역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